(1987년) 프레데터 1편에 출연한 남자는 이후 20년이 지나 무려 아이언맨 3를 연출한 실력있는 감독이 되고, 그리고 5년이 더 지나 이번엔 자신의 데뷔작이었던 프레데터 시리즈의 4번째 감독을 맡아 30주년을 맞이한 시리즈를 기대대로, 아니 기대와는 정반대로 무참히 학살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프레데터를 끝장내버린 배우 겸 각본가 겸 연출가 셰인 블랙 감독. 팬들은 프레데터 원년 멤버인 셰인 감독만큼은 나락에 빠진 시리즈를 다시 살려줄 영웅이 되리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 오히려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같은 대참사엔 분명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이언맨의 흥행 공식을 멋대로 프레데터에 집어넣은 결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프레데터에 갖다 붙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화가 어떠했길래 이런 욕을 먹고 팬들은 등을 돌린 것인지, 그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먼저 프레데터가 사랑받은 이유와 3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프레데터 제작과 그 흥망성쇠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데터 탄생은 에일리언의 성공에 따른 것으로 1979년 에일리언 1편의 성공을 확인한 20세기 폭스는 에일리언처럼 호전적이지만 또 다른 컨셉의 가공 생명체 프레데터를 만들기로 결정. 이후 다이하드로 유명해질 신예 감독 존 매티어넌에게 메가폰을 맡기고 터미네이터와 코만도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주연으로 프레데터 제작을 시작합니다. 다만 제작 초기 프레데터는 당시 무명이었던 장클로드 반담이 맡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많이 다른 디자인이었고, 오히려 한덩치 하는 군인들에 비해 왜소해 보인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죠. 이때 아놀드는 터미네이터를 맡았던 특수분장가 고 스탠 윈스턴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스탠 윈스턴의 영입이 신의 한 수. 훗날 특수효과의 장인으로 불리게 될 그는 아놀드도 땅꼬마로 만들 만한 키 2m 20cm의 배우 케빈 피터호를 베이스로 설정을 전면 수정, 현재의 프레데터를 만들어내었죠. 이후 1987년 개봉한 프레데터는 마치 에일리언 1편의 긴장감과 2편의 액션을 합쳐놓은 느낌. 그린벨의 특전사와 프레데터 대결을 상당히 고어스럽게 연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에게 한 명씩 사냥당한다는 공포감을 잘 살렸다는 호평과 함께 겨우 $1,500만 낮은 제작비로 월드 박스 오피스 1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이루었죠. 지금 보면 특수효과나 분장의 어설픈 점들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장면마다의 몰입감과 숨막히는 긴장감만큼은 최고라 할 수 있고, 특히 주인공인 더치 소령 등 인간들의 시점뿐 아니라 사냥꾼 프레데터의 시각 연출이 탁월했고,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프레데터 캐릭터의 특성을 알아보죠. 프레데터 이전의 개수나 외계인들의 묘사는 보통 지능이 높으면 정적으로, 무서운 신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낮은 문명으로 그려졌지만, 프레데터는 두 가지 요소,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과 훨씬 더 수준 높은 과학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치밀한 게릴라전을, 마스크를 벗으면 충격적인 비주얼과 함께 터프한 육탄전 위주의 두 가지 다른 공격 패턴을 보였고, 무기도 이에 따라 숄더 캐논처럼 플라즈마 탄을 발사하거나 클로킹 등 하이 테크닉을 갖고 있으면서도 리스트 블레이드처럼 칼이나 창, 1차원적인 근접용 무기도 선호했죠. 즉,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모순된 설정을 가졌고, 이런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 또한 강한 적이나 전사에 대한 존중을 보이며 어린아이나 노약자 등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면 무턱대고 공격하지 않았기에, 또 이런 점은 무차별적 사륙을 펼치는 에일리언과도 큰 차이점이며, 나아가 퀸 에일리언이나 프레데일리언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에 프레데터, 최강의 포식자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는 생명체입니다. 여담으로 프레데터는 인간들이 붙인 이름으로 요차나 히시 등이 본래 종족 이름으로 따로 있죠. 그리고 외형은 전반적으로 레게 풍머리의 선사시대 아프리카 사냥꾼 같은 모습이고, 마스크를 벗고 나온 끔찍한 맨얼굴은 가제의 배 부분을 모티브로 만든 것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고에 따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 거기다 인류보다 월등한 과학기술을 지닌 지성체이면서도 타생명체나 행성을 정복하지 않고 그저 원시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태생적인 사냥꾼으로서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을 노릴 뿐이죠. 또한 사냥 역시 쾌락이 주목적이 아닌 어떤 의식이나 기술 향상을 위한 목적, 즉 인간보다 발달한 고차원 문명의 전투를 사랑하는 종족이지만 기본적인 매너 또한 갖고 있기에 상당한 매력을 가진 것이죠. 그럼 이 같은 캐릭터를 가진 프레데터 시리즈는 왜 큰 흥행은 하지 못한 것일까요?
1편이 흥행하자 입세기 폭스는 곧바로 2편 제작에 착수하지만 주인공이자 핵심이었던 아놀드가 터미네이터 2를 찍기 위해 이탈, 대신 리설 웨폰의 형사 데니 글로버에게 주연을 맡기게 되죠. 다시 말해 속편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보다 즉흥적인 제작 결정으로 만든 것이 2편. 어쨌든 1편은 프레데터 대 코만도, 2편은 프레데터 대 형사라는 대결 구도가 그려지며 무대 역시 정글에서 도시로 옮겨오죠.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작 대비 프레데터의 장비와 무기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경찰뿐 아니라 갱단을 박살내는 등 확장된 학살 스토리로 나름 시원시원한 액션들은 좋았지만 문제는 전편 대비 무게감이 떨어진 프레데터에 있었죠. 1편에선 인간 흉기, 덫치 소령 및 휘하의 특전사들을 압도하던 프레데터가 겨우 형사와 맞짱 뜨다 죽게 된다는 설정.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화된 모습이 어설퍼 보였고 이 부분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990년 개봉한 프레데터2는 제작비 3,500만 달러 대비 월드 박스 오피스 5,700만 달러에 그치며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기에 형만한 아우 없다를 증명하며 이후 오리지널 시리즈는 오랜 잠복기에 들게 되죠. 하지만 외전격 영화로 에일리언과 크로스오버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1, 2편이 각각 2004년과 2007년 만들어지며 혹평 세례를 받긴 했지만 나름 다양한 프레데터들을 선보이며 제작비를 훨씬 상회하는 흥행을 이끌어내었죠. 그리고 게임이나 피규어 등 2차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잘 만든 외계인 하나, 열 인간 주연 부럽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성공이 오히려 프레데터 영화에겐 독이 된 셈. 낮은 제작비로 적당히 B급 정도로만 만들어도 돈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고 이런 기조는 2편 이후 20년 만에 제작된 3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프레데터 3편은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후속편 중 하나라는 에일리언 2편 에일리언즈를 따라 제목 역시 프레데터스, 복수형으로 이름 짓고 또 제목 그대로 프레데터와 다양한 인간 학살자들을 등장시키며 나름 명작으로 불릴 만한 영화가 나왔지만 단 명작이란 평가는 중반까지, 프레데터가 제대로 등장하는 중반 이후로는 망작으로 치부되죠. 다시 말해 초중반까지는 1편보다 뛰어난 긴장감과 마피아, 용병, 스나이퍼, 1급 살인범 등등 다양한 인간 헌터 구성으로 극의 흥미를 끌어올리며 매우 좋은 흐름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프레데터들이 너무 맥없이 당한다던가 CG나 특수효과들이 미비해 오히려 전작들보다 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했죠. 2010년 개봉한 SF 영화의 제작비가 겨우 4천만 달러였다는 것. 물론 이전 작들도 대부분 저예산으로 찍긴 했지만 이번엔 해도 좀 너무했는데, 문제는 이처럼 저예산으로 찍었지만 또다시 1억 2,700만 달러를 벌어들였기에 팬들은 계속 호갱이 되고 제작사는 돈을 벌고 프레데터 수준은 점점 떨어졌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3편처럼 써야 할 땐 안 쓰고 희대의 망작이 되는 4편에 꽤 큰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냥 프레데터도 아닌 더 프레데터라 이름 지은 시리즈 4편은 앞서 설명했듯 1편에 출연한 원년 멤버 셰인 블랙 감독이 맡아 야심차게 제작을 시작했고 원대하게 시리즈를 말아먹었습니다. 20세기 폭스의 망조가 들었을까요? 아무튼 기존 팬들의 가장 큰 비난을 받은 부분은 프레데터 기본 설정을 완벽히 무시했다는 것으로, 여기서 잠깐 프레데터의 가장 큰 특성을 다시 언급하자면 프레데터는 뛰어난 과학 문명을 지녔지만 인간과 같은 타 종족 및 행성 정복엔 관심이 없고 되려 뛰어난 기술 대비 원시 부족과 같은 생활 및 사냥을 즐기며, 또한 그들에게 있어 사냥은 하나의 의식이자 신념처럼 받아들여지며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특성이 기본 설정이며 가장 큰 매력이었죠. 그런데 망할 더 프레데터는 뜬금없이 인간의 DNA를 모아 지구에 적응할 개체를 만들고 나아가 지구를 점령한다는 이상한 설정을 내밀었고, 스토리 역시 인간을 돕기 위해 왔다는 프레데터가 인간들을 마구 죽인다던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프레데터에 끌려간다는 등 막장을 달렸으며, 또 시도 때도 없이 던져지는 개그는 딱히 웃기지도 않을 뿐더러 프레데터의 웬 개그인가 라는 의문점만 남겼고, 배우들의 발연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최악, 8,800만 달러를 퍼부은 CG 및 그래픽도 최악, 아이언맨을 따라한 것인지 필요도 없는 쿠키 영상에선 또 뜬금없이 슈트가 등장하며 끝까지 임팩트 강한 졸작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프레데터 팬이 아닌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도 절대 볼만한 영화가 아니었죠. 영화를 이따구로 만든 데에는 아마도 셰인 감독이 아이언맨 3편을 찍으며 좋았던 기억, 적절한 위트와 새로운 스토리로 성공했던 기억이 잘못 사용된 모습으로
되려 작정하고 망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웠을 거란 의문이 들 만큼 희대의 망작이 되었죠. 흥행 성적은 그래도 제작비 8,800만 달러 대비 월드 박스오피스 1억 6천만 달러로 또 역시 팬들의 호구짓으로 겨우 손실은 면한 셈. 하지만 그 호구짓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고, 안 그래도 20세기 폭스가 R등급에 민감한 디즈니에 넘어가며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제대로 초를 친 셈이죠. 이렇듯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프레데터 시리즈, 만약 디즈니 산하에서 다시 한번 후속작이 나온다면 만년 B급이 아닌 1편과 같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길 바라며 프레데터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살며시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